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장 103번째 시간이네요. 339쪽 할 차례입니다. 사실 그 법문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공부 기회를 갖고 모임을 갖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좀 현혹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은 그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떤 서장이나 아니면 어떤 선어록 같은 거를 이렇게 교재로 삼고 거기에 표현된 것 외에 덧붙여가지고 그 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것의 어떤 뭐 법이 어떤 거다 저떤 거다 이렇게 부가적인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게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지 알겠지만 그 말 한마디도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그거를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체험, 우리가 이 마음자리, 그 본성자리에 대한 문득 이렇게 체험이 오고 난 뒤에 그런 그 지견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사실은 그 지견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가만히 보면 근데 지견에 빠져 있는 사람의 대부분의 어떤 그 말이나 이런 거를 보면 어디서 들은 말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살림살이가 묻어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읽은 거, 법문 들은 거를 아주 요점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공부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야. 그게 망상. 그 법이라든 건요, 요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잘 속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도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있거든. 자기가 봐도 너무 놀라울 정도로 정리가 다 잘 돼 있고, 또 이런 요지의 말을 많은 법문하시는 분이 똑같은 요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법이라는 망상을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사실 오늘 어느 밴드에 어느 분이 글을 올렸는데 막 읽다가 그냥 확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고 들은 법문을 요약 정리를 아주 잘하셨더라고. 그게 망상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제 법문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미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설법이 이제 가능한 것이고, 맨날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겁니다 한다고 하면은 한두 번 오고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치에 맞게 하는데, 결국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말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 단어 한자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새 나가는 거거든. 그 분별을 법이라는 거는 언어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언어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강경에 나와 있잖아요. 열애는 색으로서도 볼 수 없고 색성향 미촉 법으로 이렇게 열애를 볼 수가 없다 하거든요. 그게 철저해야 돼요. 색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 현상, 이게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지금 이게 눈앞에 이렇게 꽃이 있기 때문에 꽃이라는 어떤 그 상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리의 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상이 있잖아요. 냄새의 상이 있는 것이고, 맛의 상이 있는 것이고, 그걸로 하면 안 돼. 그다음에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은 잘하고 있는데, 그 정리된 말이 의로 새나가고 있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의식으로 정리된 의식으로 새나가고 있는 줄은 모르는 거야.
그게 중요하거든. 우리가 가장 장애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의식으로 새나가는 것이 제일 눈치채기가 어려워요. 특히 그게 정리된 견해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라고 속는지 아세요? 색성향 미촉법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라는 그 의식이 새나가고 있는지 몰라. 근데 그게 잘 속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금강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선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법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법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색성향 미촉법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식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생각으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몰라요. 말로 자기 의식으로 생각으로 색성향 미촉법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라는 그 의식, 분별 의식으로 열애를 보려고 하고 있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냐? 소리로 안 보고 사물로 안 보고 그러겠죠. 근데 의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상으로, 생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에 대한 정의도 다 분별망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의 진의를 잘 아셔야 돼. 아니 비설신의로 열애를 볼 수 없다나 색성향 미촉법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면 지금 아니 비설신의로 열애를 볼 수 없다라는 의식으로 쥐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생각으로. 그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 법이라는 게 의식이거든요. 색성향 미촉법. 법이라는 게 분별 의식이죠. 그런 색성향 미촉법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라는 법 의식, 거기에 머물러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조차도 뭐가 뭔지도 몰라요. 정리조차 할 수 없는데 뭔가 문득 소식이 오고 그러면 그걸 자꾸 그 발달된 의식으로 자꾸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법인 줄 착각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의식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감각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에서 깨어나는 건 쉬운데 그 분별 의식, 생각에서 그게 뭔지 아세요? 법상이거든요. 법상에서 깨어나는 게 그게 1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새나가는 줄 모르는 거야. 법에 대한 규정,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대부분의 잘 속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전에 나오는 구절. 부처님 말씀이라는 그 구절에 잘 속고 선사의 말씀. 근데 그 공부가 이렇게 뭔가 그 정리된 견해는요, 가만히 보면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들은 말의 어떤 요점 정리인 것이지. 그러니까 요점 정리는 그러니까 공부는 참 잘했을 거예요. 그 요점 정리를 우수한 말을 이런 식으로 요점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비설신의로 볼 수 없다. 색성향 미촉법을 열애를 볼 수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망상이에요. 법에 대한 모든 말이. 진짜 공부가 되면요 그런 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법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현실이거든요. 현실 지금 경험하는 이거거든요. 이거 경험하는 이것이 어찌 생각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실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각적인 대상이라는 그런 실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게 뭐랄까 그냥 눈앞에 있어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감각이나 어떤 감각적인 대상 이런 건 변하거든요. 그렇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아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다 변해요. 근데 이거는 볼 때, 들을 때 아니면 보는 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근데 항상 뚜렷해요. 이게 눈앞에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머릿속에 있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눈앞에 분명하다라는 의식을 쥐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 지금 나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경험한다라는 이 말도 성립이 안 되고 그냥 뭘 하든 있는 거예요. 그냥 뭘 하든 뚜렷한 거예요. 어찌 눈앞에 분명한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앞에 없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눈앞에 있는 거 지금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 생각합니까? 밥만 느낀다고 바쁘지 밥 먹으면서 밥이 뭘까 이런 생각합니까? 참, 그러니까 생각이 남아있다는 건 지금 맛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 떠나면 고향 생각하지 고향에 있을 때 고향 생각 안 하듯이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으로 정리되고 공부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남아 있고 지금 있다면 아직 충분히 지금 100% 현존한 이것에 어떤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다 망상이지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망상이에요. 생각으로 뭐 이렇게 생각으로 생각되어지는 법은 다 망상이 100% 99%도 아니고 100%. 공부가 분명하면 이 남아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코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해지거든요. 절대 법은 생각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100% 법상이에요. 법상. 법은 이제 우리가 물 맛을 보는 거와 같은 것이지 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물인 것이지 이거는 실감이 나는 거거든요. 법은 실감인 것이지 법은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리된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잘 속는 건 그거예요. 이치에 맞는 말, 정리된 말. 그것이 자기가 생각에 속고 있는 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고. 두드려 맞아야 돼, 그런 거는. 옆에 있으면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선사들이 그래서 빡 방망이를 준비해요. 뭐 입만 열려고 하면은. 무슨 말 하나 또 법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특히나 이 소식이 온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 잘 된 어떤 법에 대한 생각은요, 자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게 발달돼 있는 사람 막 정리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뭔가를 우리가 습득할 때 자꾸 개념화해서 습득해야지 이게 자기 다음에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런 패턴으로 개념화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어떤 배운 거를 그런 식으로 요약 정리, 요점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점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요점 정리하는 이 자체지 요점 정리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망상하는 이 자체인 것이지 망상의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중얼중얼 하거든요. 그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뭔가 이게 과하면요, 자꾸 이제 남한테 강요를 해.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도 이렇게 주체 못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시비 붙는 거는 법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시비 붙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뭐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일상생활 하는 게 이게 다 법이 충만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지 법은 토론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시비의 대상도 절대 아니고 토론이나 시비의 대상은 전부 생각만이 그게 가능해. 생각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은요, 안다라고 안 하고 맛본다라고 해요. 맛본다. 우리가 음식을 맛보듯이 이거는 어떤 실제이기 때문에 맛본다. 일미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 맛이다. 온갖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의 맛을 본다인 것이지 맛을 생각한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건데 법이 뭐냐? 생각 자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게 법인 것이지 생각으로 정리된 내용이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생각으로 정리해서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뭔가 조금 공부가 되고 오래된 사람이 말을 참 잘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지 자기도 모르게 공부가 될 것 같은 무의식적인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뭔가 저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처럼 뭔가 정리된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자기 공부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특히나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한 사람은 뭔가 정리된 생각, 알아듣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공부라는 착각을 하기 쉽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사들은 법문하다가, 상당 법문하다가 질문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재어록 같은 거 보면은 법문 다 하고 나서 이게 묻는다고, 뭐 무의진이니 뭐 면문으로 출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이제 그 학인이 이렇게 묻죠. 끝나고 나서. 그러면 지금 무의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한 대 때리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무의진인이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앞에는 계속 무의진인이란 얘기 하다가 확인이, 왜냐면 그 무의진이라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머리에 박힌 거야. 아, 법이라는 게 이제 무의진인이라고 표현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이때 이것이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묻는 거야. 무의진인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해. 아, 지금 너 말하고 있는 게 무의진인,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무의진인? 개에게나 줘버려라 하고 가버린다고. 앞에 말은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확 뒤집어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은요, 특히나 이 법에 대한 모든 말은 다 가짜예요, 가짜. 가짜예요, 가짜. 뭔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분별 의식들을 떨궈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머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밖에서 찾고 멀리서 찾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점으로 어떤 환기시키기 위한 언어인 것이지, 그 말하는 사람의 어떤 그 말의 내용에 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집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말하자면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샤워나 이런 거 하면은 때가 있잖아요. 때 그냥 이렇게 잘 안 벗겨진 뭐 세제를 쓰잖아요. 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법이라는 거는 세제와 같은 거거든요. 때 잘 벗겨지게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던 분별 망상을 떨궈내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와 같은 거예요. 세제 듬뿍 발라놓고 안 씻어내는 그 상태와 같은 거야. 법문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법문의 언어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거,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게 놓아버려야 될 말이라는 것이지, 그 간직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떻게 벗겨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하는 것이 오염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은 약 안 쓰잖아요. 건강한 사람한테 약은 독이 되거든요. 그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법문이라는 것은, 정리된 생각이나 지견이라는 것은 결국 놓아버려야 될 것이다. 법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건. 지금 그냥 보는 이 자체, 듣는 이 자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경험을 환기시켜야지, 아, 보는 이 자체, 듣는 이 자체, 생각하는 이 자체야 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는 이 자체를 경험해봐라. 듣는 이 자체를 경험해봐라. 생각하는 이 자체, 이거를 돌아보기 위해서 환기시키는 것이지, 아, 보는 게 이것이고 듣는 게 이것이고 이게 두드리는 게 이것이야 라는 이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기시키는 거라, 환기시키는 거. 뭔가 경계에 빠져 있고, 뭔가 그 경계에 빠져 있는 게 무슨 잠들어 있는 상태를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정신 차리면 그만인 것이지 계속 종을 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종을 쳤는데 깨어났는데도 계속 종을 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끄러워서 어찌 삽니까? 속이 시끄러워서.
그 의식으로 이게 의식이 남아 있으면 힘이 없어요. 법이 이게 새 나가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개합이라는 게 이게 딱딱 빈틈없이 들어맞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음새 없이 옛날 선사들은 무봉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해충국사가 이렇게 입적할 때 그러죠. 나한테 무봉탑 하나를 다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통 탑은 단 쌓아서 이렇게 하면은 다 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틈이 없는 탑을 하나 가져와 다오라고 얘기해요. 틈이 없는 탑은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막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어요, 본래. 요것만이 무봉탑이고 나머지는 다 조작인 거예요, 생각에. 그러니까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알 때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볼 때 다르고 느낄 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음새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때 다르고 그다음 소리 들을 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음새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 만날 때 다르고 안 만날 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음새가 없는 거예요, 본래. 그 이음새가 없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가장 저변에 밑바닥에 뭐라고 알 수 없음만이 무봉탑인 거예요. 알 수 없음만이. 다 아는 거는 다 조작이야, 조작. 왜냐하면 아는 거는 그 사람만이 아는 세계인 거거든. 정리를 잘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는 그 사람만이 아는 거. 정리 못하는 사람한테 그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깊이 들여다보면은 돋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돋보이고 싶은 욕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발동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표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 개별적인 자아를 이게 뭔가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자기도 인지하고 있을지 모를지 모르죠.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존재감, 어떤 그 자기의 특별함이거든요. 에고라는 건 특별함이죠. 특별하고 싶은 거예요. 존재감이에요. 에고라는 건. 나는 구분돼야 돼, 다른 거와. 뭐 어떤 식으로 구분돼? 두드러지는 어떤 양화로서 구분되거나 음화로서 구분되거나 뭐 가학으로서 구분되거나 피학으로서 구분되거나 아니면 두드러짐으로써 구분되거나 양지로서 구분되거나 음지로서 구분되거나 그게 우리가 양가 감정이 있죠. 극단은 다 똑같은 겁니다. 양단은 우리 소위 말해서 가학성이나 피학성은 자기 존재감의 표시인 거예요. 평등성은 여기에서는 없어. 자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별적인 자아는. 모든 것이 똑같은 여기에는 개별적인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원래 우리는 분리가 안 되는 이거예요. 이것일 뿐이에요. 원래 우리는 원래 본연의 나 자신이라는 것은 잘나지도 않았고 못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지도 않고 그러니까 꽃보다도 나은 것도 아니고 꽃보다도 못한 것도 아니에요. 돌멩이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돌멩이보다 못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못 견뎌요. 에고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근데 그렇게 공부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나 그런 것들이 과시욕이나 이런 것이 다 흩어지고 녹아내려 가야지 진짜 공부지 그 공부라는 이름으로 두드러지는 거는 그것처럼 어떻게 구제하기 힘든 건 없어요. 진짜.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 잘못되는 경우는 그거예요. 공부를 자기 에고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그런 경우에 가장 구제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공부는 에고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가짜 나라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그게 진정한 공부인데 자꾸 자기를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쪽으로 도를 이용하는 거야. 그게 아직 제대로 이 공부가 뭔지 감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이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 어떻게 보면 변형된 에고로 에고에 변형된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에고라는 것이 되게 이 그 술수가 능하거든요. 예전에는 세속적인 것 갖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다면 이제 이 특히나 이 소식이 오고 나서는 뭐냐면 이걸 갖고 자꾸 자기를 강화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직 공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어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강화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이름으로 자꾸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기죠. 왜? 일단은 공부가 안 돼요. 법이라는 거는 나라는 개별화라는 것이 실체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적인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있는 그들의 법인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으면 삶이 원만하지도 않아요. 항상 번뇌가 온다고 어떤 식으로든. 그게 소소한 경계를 만날 때는 그 어떻게 보면 강화된 에고가 그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무마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부딪 때는 큰 일을 경험해 보면 내가 공부가 모자라다는 걸 알게 돼요. 큰 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주 큰 일 있잖아요. 큰 일. 노병사 같은 큰 일들. 힘 못 씁니다. 그거 생각은. 쥐가 죽어 나가는데 그거 그런 큰 일에 직면했는데 그게 힘을 쓰겠습니까? 절대 힘 못 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생각으로 새어나가는 게 있으면 공부가 이제 힘이 없는 것이고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알더라도요. 이게 자꾸 뭐 정리하려는 이런 것들이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자꾸 막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더라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안 속게 되는 거야. 아, 또 습관이 일어나고 있구나. 분별하려는 습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 그걸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생각으로 정리되는 법은 없다. 법은 정리될 수도 없고 정리할 필요도 없다. 왜? 그냥 이게 100% 다 완전한 거를 뭐 생각으로 정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눈앞에 현전에 있는 거를 생각으로 정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뭐랄까 멀리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듣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해서는요 자기식으로 정리되는 법을 정리하면서 공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라 하는 거예요. 모르라 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장애가 있으면 이게 드러내 놓으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솔직해지는 거거든요. 솔직해져야 돼. 솔직해지는 게 뭐 솔직해지냐? 그래 예전에는 남 앞에서 내 생각을 얘기 못했는데 내 생각을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런 솔직함이 아니고 머리는 솔직하지 않아요. 머리는 이게 솔직할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자기 존재의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순수성이 있어요. 그게 솔직함인 거거든요. 계산을 해가지고 내 머리로 계산해서 이게 맞고 틀리고 정리되고 정리 안 되고 그 모든 정리된 생각이든 정리 안 된 생각이든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공부에 있어의 생각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각이 필요한 건 뭐냐? 아, 이게 정법을 안내하는구나, 그렇지 않는구나 알아볼 정도까지는 머리가 필요해요. 근데 진짜 내가 참여하는 공부에 있어서는 오히려 머리는 쉬워지는 게 공부가 더 빠릅니다. 근데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막 진짜 그 직관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이게 따지고 헤아리고 법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게 이게 공부가 아니라는 바른 견해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막 생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강한 사람. 그러면 아이고 이게 또 습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로서 정리하려는 습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알면 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공부 이상한 쪽으로 가요.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 체험은 요만한데 5%인데 95%를 생각으로 메꿔버리니까 자기도 몰라. 이게 공부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성철 스님 말씀하신 불기자심. 자기를 기만하지 마라. 자기를 속이지 마라. 밑바닥에 보면 압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 자기는 알아요. 남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자기는 못 속입니다. 그래서 되게 진실해져야 된다. 솔직해져야 된다. 어? 그리고 남도 보지 말고 자꾸 남을 보니까 남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남을 의식한다는 건 자기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요 자리를 체험하고 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은 잘 안 나고 이렇게 진짜 쉬어지는데 묵혀뒀던 감정들이 막 올라온다고 하네. 이게 공부를 주변 사람들은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생각해서 표현을 안 하는데 공부를 하고 뭔가 소식이 왔다는 사람이 막 먼저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너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초기의 반응인데 체험 초기의 반응이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을 타인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솔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감정이 있어도 이전에는 억압한 거거든요. 그게 감정이 있어도 표현을 못한 거는 뭐냐면 그만큼 타인을 의식한다는 건 나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분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리감이 사라지면 억압했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묻어뒀던 감정이 표출되는데 이전과 다른 건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식의 감정이 오래 끌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되면. 나가버리면. 그래서 나중에 그 과정이 지나가면요. 화를 내고 싶어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억압돼 있기 때문에 막 감정들이 격하게 이렇게 상처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억압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분리가 사라지니까 점점 분리가 사라지니까 이 좁은 데서 억압돼 있던 것이 온 우주로 확장되면 이게 억압이 안 되죠. 자기의 한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한계가 있을 때는 억압되겠죠. 근데 자기 한계가 사라져 버리면 억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조그만한 세계에서 내가 있고 내 아닌 게 너무도 이것저것이 많았는데 이제는 나와 내 아닌 것 사이의 경계가 사라져 버리니까 감정이 억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질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진짜 공부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내면 세계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냥 보통 사람이 보면 오히려 나빠진 것 같은 식의 느낌. 그 다음에 더 예민해져요. 내면이 예민해져요. 예민해진다는 건 망상이 더 잘 보이고 예전에 못 봤던 거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하는 자기를 잘 보게 그러니까 자기라기보다는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세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일어났어요. 예전에도 그런 어떤 식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분별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거를 볼 눈이 없어서 못 봤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다고 느꼈던 것이지 안 일어나서 조용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보이면 어느 시기에는 더 시끄러워진 듯한 내면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원래 그렇게 시끄럽게 일어났던 것이 이제 공부가 되면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것이다. 근데 그거 보게 되면 또 이제 점점 사라집니다. 그것도 이제 과도기, 공부 과정 중에 있는 일이. 그것도 또 지나가 버리면 또 뭐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생각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제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마음에 남아있지도 않고.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기억이 우리가 많이 남아있는 건 집착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과거를 집착하고 미래를 집착하니까 과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는데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뭐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기억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간에 뭐가 있었는지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색깔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 부분에 발달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집착돼 있다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건 다양한 그 아주 범위가 넓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집착에 해당되는 게 아주 많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쓰는 사랑이라는 것도 집착의 한 유형이고, 관심이라는 것도 집착의 한 유형인 거예요. 의미를 둔다는 것도 집착의 한 유형인 것이고, 뭔가 마음에 남기는 게 다 집착이에요. 마음에, 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집착은 모호하거든요. 근데 막 의미를 두고 마음에 담아두거나 그 붙들고 있는 게 다 집착인 거야. 그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러니까 미움도 집착이죠. 응? 미움도 집착. 마음에 담아두니까 누구한테 그 미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막 자꾸 반복적으로 그런 식의 감정 반응이 일어나. 그것도 집착이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선에 대한 집착도 있어요. 선. 사람이면은 어찌 사람이 양심이 없냐. 이 정도는 해주는 게 기본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집착은 다양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별 집착이 같이 들어가는데, 인간의 도리에 대한 집착, 선에 대한 집착, 뭐 선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악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역할, 여성 상에 대한 집착, 남성은 이러해야 된다는 집착, 인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집착, 그다음에 뭐 어떤 지위에 대한 집착, 역할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이 우리 장애를 만들거든요.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담아둘 수는 있어요.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데, 바르게 보고 담으려면 담고, 뭐 놓으려면 놓으라. 그게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거. 그 마음에서 일어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어떤 패턴화된 생각이죠. 학습된 생각, 고정화된 관념들, 이래야 된다라는 패턴들, 우리 그런 거에 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말은 뭐냐면 아라는 생각이고, 인이라는 생각이고, 중생이라는 생각이고, 수자라는 생각이라는 거고, 상이라는 건 관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관념인 것이고,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관념인 것이고, 중생도 마찬가지고, 부처도 마찬가지고, 부처 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라면. 그러니까 진짜 부처는 그런 상이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면모에서도 인간이라는 그 어떤 그 그냥 상일 뿐인데, 인간으로서 뭐 가져야 될 도리, 선 이런 것도 사실은 뛰어넘기가 어려운 그런 고정관념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좀 마음이 이렇게 착하거나 여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많이 의미를 두고 그러는데, 이 공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악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이라는 상이고 악이라는 상이다. 성이라는 생각이고 악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 상, 이 상이라는 것이 인간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별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줄 알고 쓰면 돼요.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상, 그런 우리가 그런 거에 많이 걸리죠. 오전에도 어느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착해요. 막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지나 보니까 그때 자기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왔어요. 살고 죽는 그런 어떤 문제까지. 근데 그게 가슴 한켠에 막 응어리가 돼가지고,
근데 내가 보기엔 최선을 다했거든. 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것이 좀 너무 이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진짜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왜 아파해야 되냐 말이지. 그거는 뭐냐면 자기 어떤 그런 생각에 걸려 있는 거죠. 양심적이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그것도 망상입니다. 그거 넘어가기 진짜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인간사에서 경험하는 그 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인도주의적인 거, 이렇게 진짜 그 휴머니즘 같은 거, 그다음에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착한 사람들이 왜 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죽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넘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못 뛰어넘으면 공부 못 해요. 그것이 장애가 돼가지고 우리 그런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그런 분별죠. 그거는 마라라고 하죠. 경에서는 마왕이지. 선의 얼굴을 한 마왕. 불교에서 마왕은 뭔지 아세요? 마군이라고 하는 건, 마왕이라는 건 분별심을 마왕이라 하거든요. 도를 성취하는데 방해하는 게 마군이잖아요. 그 부처님이 도를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룰 때 막 여러 가지 마군이 공격을 하는데, 이게 무력으로 공격하는 거는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악한 모습으로, 선한 얼굴로, 인자한 얼굴로, 자기와 똑같은 얼굴로 변신을 하는 거야, 분별심이. 그럴 때는 마음이 흔들리죠. 근데 그것도 마왕입니다. 법의 입장에서는. 마왕이라는 거는 뭐냐면 좋고 나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허상이다. 이게 허상,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잘 속기 쉬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는 이 차원에 맞는 행을 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또 엄연하거든요.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성과를 얻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은 그게 물론 100%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흐름 자체가 나쁘게는 흘러가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그게 실체가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 다음에 악한 결과를 얻든 선한 결과를 얻든 그건 정해진 뭐가 없고 무유정법,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그 엄연한 사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밝은 지혜 속에서. 지혜라는 건 뭐냐, 그냥 다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밝게 보는 게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지혜. 그냥 다 있긴 있어요. 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면이 다 이제 공부가 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지혜가 열리는 거야. 반야지가. 지혜가 열린다. 그게 지혜죠.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의 지혜하고는 다른 겁니다. 반야의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안목이 갖추어진 게 지혜거든요. 뭐냐, 있는 그대로 보냐. 꽃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것이라고 할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요 꽃뿐만 아니라 탁자, 시계, 남, 세계 모든 것이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렇게 보는 게 지혜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계속 이게 변화하고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꽃에다가 거름을 주면 꽃이 튼튼하게 자랄 것이고, 물을 안 주면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이것도 또 엄연한 법칙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꽃이 아름답게 피었든 말라 비틀어졌든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근데 그것이 본공이라는 걸 알아요. 본공. 본래 실체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환상과 같은 것이지 환상은 또 환상이거든요. 근데 그 없다라는 게 없다라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없어.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불이법이에요. 환상이라는 거는 불이법을 말하는 거. 있기는 있는데 없고 없는데 또 있고 이게 불이법이죠. 그게 지혜죠. 지혜. 불의의 안목. 그렇게 인연 따라 사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정리를 한다고 또. 정리해가지고 그래 불이법으로 사는 게 이 공부.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거는 제 몫인 것이고 사실은 저는 이런 기회 아니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자꾸 이런 말 하는 게 올라가니까 맨날 24시간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죠?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집에 가서 우리 유선이 숙제 가르치고 있지. 전혀 없어요. 그냥. 근데 그거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이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생활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평소에 생활이 있을 뿐인데 특별한 어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잖아. 여러분 밥 먹고 일어나서 뭐 하루 일상 하죠. 그 일상이 있을 뿐인데 있지만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뭐 따로 공부 시간 따로 있고 뭐 얘기하는 시간 따로 있고 법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묻지 않으면 또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사실은 그걸 착각을 했거든요. 저희 선생님은 24시간 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얘기하시겠지. 이런 환상. 왜냐하면 이 법문 시간에만 만나기 때문에 이 공부할 때만 만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안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야 되고 일상생활 열심히 하죠. 충실하게.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하고 뭐 돈을 버셔야 될 분은 열심히 돈을 벌고 뭐 다른 일을 하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 그게 진정한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지. 진짜 어디 은행 가가지고 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고. 그냥 얼마 저축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얼마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게 법인 거예요. 그게 생각 속에 있으면 법을 얘기하게 되는데 생각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은행 가서 창구에 가서 얼마 찾아주십시오 하는 게 법이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공부라고 딴 게 공부가 아니라.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이고 안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표가 안 나요. 원래 도의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흔적이 없어야 된다고. 흔적이 없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냄새를 풀풀 풍기면 아직 이제 뭔가 공부가 부족한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자취가 없어지고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자기 공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중심이 서는 과정의 어떤 시행착오인데 그걸 시행착오로 알아야지 그걸 공부라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게 저는 좀 오늘 좀 당부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해도 자기가 인연이 안 되면 그 말이 진의가 무슨 뜻인지 못 받아들여요. 한참 지난 후에 문득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아, 내가 이게 그 법상에 빠져 있었구나. 그게 자기가 인지하지 않은 한은 참 어렵죠. 거기서 벗어나기가. 교재 보겠습니다. 339쪽. 백장이 말했습니다.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보아야 한다. 시절이 이르면 그 이치가 저절로 밝아진다. 또 여기 한번 보고요. 백장 스님이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보아야 한다. 시절이 이르면 그 이치가 저절로 밝아진다.
그러니까 이 자기 어떤 본성 자리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체험하는 것도 자기도 모르고 그 안내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체험을 하더라도 그 공부가 이제 확연해지고 분명해지는 그것도 체험이거든요. 어떤 뭔가 진짜 뭔가 그 군더더기 없이 완전히 딱 개합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처음과 다른 체험인데 그것도 자기도 모르고 안내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에 대한 마음을 두고 순수한 어떤 공부를 어떤 그 자기 삶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공부가 어떤 궁극으로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시절 인연이 돼서 맛도 보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그걸 놓지 않고 미흡함이 남아 있으면 계속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는 거야. 버티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버티질 못해요. 여기서 못 버티면 다른 데 가서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또 떠나게 돼. 근데 여기에서 버텨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고 간다는 그 마음 자세면 딴 데 가서 다 배우고 가요. 그걸 여러분이 참 저는 그래서 공부는 태도가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지 공부를 하는 게 공부를 시켜주는 게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태도가 시켜주는 것이지 태도가. 공부에 대한 어떤 태도, 그 마음 자세가 공부를 이렇게 성숙시켜 주는 것이지 그 자기가 뭔가를 알고 뭘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도 몰랐죠. 나 공부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공부였다는 걸 알았어요. 버티는 게. 뭐냐면 이 공부라는 거는 뭔가를 알고 달라지고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티는 건 뭐예요? 와서 이렇게 계속 방망이를 맞는 거예요. 맷집이 좋아야 돼. 계속. 왜냐면 이런 식의 이제 언어를 통해서 뭐를 이렇게 하냐면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분별 망상심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면서 들으면서.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공부인 것이지 뭔가를 얻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공부는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 완전함을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볼 인연이 없는 거야. 왜? 분별하는 마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익숙한 분별하는 그 마음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하는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건 뭐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 죽비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깨어나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식이냐면 오늘 새롭게 알아들었어가 아니라 뭐가 쑥 빠져나간 것 같아. 떨어져 나간 것 같아. 응? 짐이 더 쉬워진 것 같아.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뭔가를 말을 알아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더 가벼워진 것 같고 쉬워진 것 같고 한 짐 이렇게 짊어지고 있던 것들이 쑥 빠져나간 것 같고 그게 공부를 잘하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나날이 마음에 두고 있던 것들이 비워지는 거. 그게 분별 망상이 사로잡혔던 데서 깨어나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책으로서 공부하면 자꾸 이렇게 건물을 쌓고 있어요. 자기식의 생각으로. 들은 걸 재료로 해서 자꾸 이렇게 건물을 그걸 다 부셔버리는 게 공부인데. 그러니까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 분별 망상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막 흔들어 깨어나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버티다 보면 그게 또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공부라는 거. 저도요, 이거 한 10년 지나야지 그게 공부였다는 걸 알겠더라고. 완전히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옵니다. 여전히 소식이 오고 나서도 여전히 뭔가를 지금이 아닌 어딘가를 가고 있는 듯한 그 느낌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자, 340. 또 해양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의 요체를 설명하는 것은 저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대는 인연이 맞는 까닭에 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장 스님 요는 그 임재 스님의 스승의 그 스승이죠. 황벽. 이게 지금 이 대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가문의 조상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육조에서 그 다음에 남악 해양하고 청원 행사가 나왔어요. 근데 임재종은 어디서 나왔냐면 남악 해양 밑에서 나왔어요. 남악 해양 밑에 마조 도일이 나왔고 마조 도일 밑에 백장회해가 나왔고 백장회해 밑에 황벽 희운이 나왔고 황벽 희운 밑에 임재 의현이 나왔어요. 그 임재 의현 밑에 이제 대해가 나왔어요. 송나라 때. 뭐 오조 법연 그다음에 뭐 건너뛰면 이렇게 송나라 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임재종이 중흥기를 맞는데 이제 대해의 스승은 원호극근, 원호극근의 스승은 오조법연.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면 임재 만나고 황병 만나고 그다음에 백장 만나고 남악회양 만나고 그다음에 마조 만나고 남악회양 만나고 그다음에 육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회양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말했다.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의 요체를 설명하는 것은 저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대는 인연이 맞는 까닭에 도를 보게 될 것이다. 남악해양 스님이 어느 절에 갔는데 마조 스님이 앉아 좌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악해양 스님이 벽돌을 와서 막고 이렇게 좌선하고 있는 그것도 딱 옆에 와가지고 막 가는 거야. 벽돌을 막 갈아요. 그럼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좌선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조가 그러는 거죠. 왜 좌선하는데 왜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하죠. 이제 마차가 움직여서 가려는데 소를 때려야 되니까 말을 때려야 되느냐. 우마차 갈 때 마소를 때려야 되느냐.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하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마소를 때려야지 수레를 때려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럼 남학 스님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 너는 왜 마음 공부를 왜 몸으로 하느냐?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몸 공부를 하느냐? 그때서 한 방 딱 얻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가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묻죠. 그렇게 막 문답하다가 이제 회양 스님이 그랬죠. 이제 심지법문, 이제 심지법문, 그러니까 마음 심자에 땅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땅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곡식들이 그러니까 땅의 의지에서 다 이렇게 생겨나듯이 세상 만물이 다 이 우리의 본심의 의지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땅, 마음 공부지. 마음 공부를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문을 하는 것은 법의 요체를 설명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씨앗이 있고 땅에다가 씨앗이 있고 비가 오면은 나중에 싹이 틀 거 아닙니까? 그게 시절 인연이 되면 싹이 튼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진짜 뭐 어떤 그 자기 마음이 뭔지 모르다가 여기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기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뭐 직지를 하든 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든 망상을 쉬게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것은 마치 그 하늘에서 비가 나오게 하는 것처럼 싹이 이렇게 돋아날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법비를 내리는 사람이나 마음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이 싹이 언제 틀지는 알 수가 없다. 근데 반드시 그런 조건이면은 싹이 튼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근데 그 시절 인연이 언제인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분별 망상이 완전히 쉬어져 버리면 싹이 반드시 틉니다. 근데 그 법비를 내린다는 건 망상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법비를 내리는 거죠.
여기 머물라면 못 머물게 하고 저기 머물라면 못 머물게 하고 생각으로 막 사로잡히면 거기에서 깨어나게 하고 감정이 사로잡히면 그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망상심이 쉬어지면은 생각이 탁 멈춰지는 순간이 오거든. 그러면 이제 일체가 하나의 마음 바탕이구나라는 게 탁 자각이 되죠. 그게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싹이 트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신심을 갖고 제대로 된 법문을 들으면 싹이 트지 않겠습니까? 씨앗도 있고 다 누구나가 다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밖에서 얻는 게 아닌데 제대로 이렇게 인연 맺으면 반드시 싹이 트죠. 그러므로 말하길 성인은 가르침을 베풀매 공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배우는 자로 하여금 본성을 보아 도를 이루게 할 따름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구노인이 도가 한 알이 겨자씨에 있으면 그 한 알의 겨자씨가 소중하고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소중하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님께서는 일찍이 무구노인의 집에는 들어갔으나 아직 그 방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성인은 가르침을 베풀매 공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눈 밝은 사람이 도대체 왜 가르칠까 궁금하지 않나요? 왜 저 사람은 왜 가르칠까?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할까? 이유가 없어요. 인연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진정한 좀 안타까움이죠. 왜냐하면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그 구속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헛개비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뭐 바라는 게 없죠. 그다음에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즐겁거든요. 공부가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자유가 주는 즐거움, 가벼워짐이 주는 즐거움. 이것만한 즐거움은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 뭐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즐거움한데 그 즐거움은 뭔가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었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공부가 즐겁죠. 자유가 가장 즐거운 일이에요. 자유가. 매이지 않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게 가장 즐거운 일이에요.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일 없음이 가장 즐거운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그게. 어느 거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부처님이 왜 법문을 하셨냐.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진짜 행복. 진짜 행복. 자유, 그 다음에 구속 없고 걸림 없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멋집니까? 멋진 게 아니라 그 법이기 때문에 그러죠. 좀 통쾌해요. 왜 통쾌하느냐? 시원한 게 뭐냐면 멋지잖아. 왜냐하면 나는 이 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온 우주 전체가 나라는 사실이 얼마나 통쾌하고 멋집니까? 그동안의 어떤 그 모든 삶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 통쾌함이 있고 멋지고 속이 후련하고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멋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원래 법이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존재는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그런 그 전지전능함이 있어요. 한계를 알 수 없는. 그 온 우주를 다 머금고 토해내는 게 내 자신인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는 줄을 모르잖아. 그것이 답답할 따름이지. 자기 스스로가 다 모든 거를 다 머금고 토해내고 온갖 창조주까지도 자기가 창조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 우주가 펼쳐집니다. 한 생각이. 진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만 배우는 자로 하여금 본성을 보아 도를 이루게 할 따름입니다. 뭐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의미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고. 도를 이루는 것이 그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무구도인이 도가 한 알의 겨자씨에 있으면 그 한 알의 겨자씨가 소중하고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소중하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구도인이라는 것은 무구와 혼내 장상영 거사라는 거사예요. 무구가. 이 사람의 스승이라 이 지금 요 편지 왕장원 성석의 스승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도를 아는 사람이고 이 대스님하고도 교류가 있었거든요. 되게 존중을 해줘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장상영 거사를. 아마 장상영 거사가 원호 스님한테 찾아가 보라 해서 대가 그 원호 스님한테 나중에 찾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공부가 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진짜 멋진 말이죠. 도가 한 알의 겨자씨에 있으면 그 한 알이 나한테는 소중한데 도가 천하에 있으면 천하가 소중하다. 이거 다양한 버전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죠. 아니비설 신이로 열애를 볼 수 없다라는 게 도라고 알고 있으면 그것만 소중한 거야. 나머지는 소중하지가 않아요. 자기 관념, 생각된 정리된 생각만 소중한 거야. 근데 그런 정리된 생각이 없으면 온 우주가 소중한 거예요. 마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이것이 도다라고 할 만한 게 없으면 온 천하가 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경계, 고요하고 안락한 것이 도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만 소중해. 부정적인 영역은 내 소중하지 않은 거 버리고 싶은 게 되는데 긍정적인 경계나 부정적인 경계나 다 이게 다 다른 일이 아니구나 라고 여기면 부정적인 경계가 소중해지는 거야.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다양한 버전에 우리가 다 적용할 감정의 문제, 생각의 문제, 어떤 현상의 문제 다 적용. 이것이 의미 있고 이게 법이다라고 여기면 부분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거와 이거 반대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이거면은 양변이 다 소중해지는 거죠. 전체성이라 하거든요. 그 전체성이라는 말 따로 있고 긍정적인 경계 따로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전체성이라는 말은 긍부정이 다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그 긍부정이 다 소중하다는 얘기거든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좋거나 나쁘거나 아닙니까? 그럼 내가 거기에 다 소중한 거예요. 나쁜 것도. 마음 밖의 일입니까? 다 자기 마음, 심지, 마음 땅에서 생겨난 것이지. 뭐 남의 땅이 없어요. 여기에는. 자기 땅 밖에서 우주 천하가 내 땅이라 그냥. 여기서 뭐 좋은 것만 잡초도 생겨나죠. 뭐 꽃만 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잡초는 다 뽑아 버리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그 어떤 그 격식을 뛰어넘어야지 긍부정에 또 우리가 연연하지 않게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인간이다라는 것이 공부하고도 한참 난 인간인 줄 알았어요. 나는 여성인 줄 알고. 나는 동물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 이게 다 이제 그 학습된 생각이에요. 지식, 그거를 믿었지. 근데 그리고 본래 그래요. 여러분은 그 동물도 아니고 남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그게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에요. 그게 관념이에요. 분별. 자, 님께서는 일찍이 무구노인의 집에는 들어갔으나 아직 그 방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구노인이
여기에 사는구나라고 문 밖에는 와 있는데 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구노인이 진짜로 사는 곳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입실 하거든요. 입실 해야 돼. 입실. 그 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실 제자라는 말은 스승과 제자가 안목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입실 제자, 입실 제자. 스승의 그 방 안에 들어온 제자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데서 입실 제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같은 땅을 밟았다 이거예요. 같은 땅을 밟았다. 근데 아직 이 왕장원 성석은 아직 땅을 밟지 못했다. 장상영 거사가 밟은 땅을. 100년의 세월이 다만 한 찰나에 있으니 찰나의 깨달음이 위와 같은 말들도 모두 진실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도 나에게 있고 진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조롱박이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도 늘 걸림이 없어서 닿기만 하면 바로 움직이고 누르면 바로 빙글빙글 도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100년의 세월이 다만 한 찰나, 한순간의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년의 세월뿐만이겠습니까? 만년의 세월이 그렇고 뭐 수십만 년의 세월이 그렇고 모든 시간, 공간, 존재가 다 한 찰나의 생각이죠. 찰나에 깨달으면 우주 전체를 깨달는 거예요. 그렇죠? 한 생각에 깨달으면 한 생각의 정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온 우주 전체가 딱 드러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 진실이라고 할 만한 것도 모두 없어요. 진실, 뭐 법이,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한 찰나에 있으니 한 찰나에 깨닫고 나면 위와 같은 말들도 모두 진실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진실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근데 지금 앞에서 한 말을 싹 쓸어버리잖아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게 진실한 말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라. 아, 어느 분이 말했고, 뭐, 누가 말했고, 어디에 나와 있고, 뭐, 자기, 뭐, 이런저런 생각들, 모든 말이 진실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깨닫고 나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도 나에게 있고, 진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 마치, 이게 참 두 가지 우리가 이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진실한 것조차 없는데 진실하지 않는 것조차 없겠죠. 근데 또 진실한 것도 나에게 있고 진실하지 않는 것도 나에게 있다는 말을 알게 된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공과 같다라는 것도 자각이 돼야 되겠지만 일체가 모두 진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일체가 모두 나 자신이라는 거, 일체가 모두 하나라는 것도 드러나야 된다. 일체가 모두 하나이지만 일체가 모두 공이라는 게 같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같이 드러난다. 공부가 되면. 공만 드러나서도 안 되고 하나만 드러나서도 안 되고 일체가 공이면서 일체가 하나라는 게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진실하지 않는 것도 없지만 또 진실한 것도 나에게 있고 진실하지 않는 것도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머리로는 안 되겠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조롱박이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도 늘 걸림이 없어서 닿기만 하면 바로 움직이고 누르면 바로 빙글빙글 도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와 같게 됩니다. 요 말은 진짜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자기가 문득 깨달아 봐야 알아요. 이게 머리로는 안 됩니다. 이게 머리로는 안 돼. 그래서 일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반야부 경전에서는 공사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유식의 영향을 받으면 불성, 열애장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마음 하나, 3개가 유심이라는 거고. 그게 그 불성, 열애장이고, 그다음에 반야부 경전에서 공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공부가 되면 그게 같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일체가 공하지만 일체가 다 하나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게 그 하나가 바로 자기, 진정한 자기라는 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걸림이 없다. 조롱박이 뭐 움직이는 사람도 없는데 조롱박이 뭐 우리가 그 절에 가면은 그 우물
샘물에서 막 조롱박 떠다니는 거기에 물결 따라서 떠다니는데 누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없지만 물결 따라 막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걸림없이 그렇게 돌아간다. 인연 따라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조주의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는 임에게 마치 사람이 도둑을 체포함에 이미 숨어있는 곳을 알면서도 아직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심혈을 기울여 한순간도 끊어짐 없고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에서 순간순간 살펴보십시오. 경서와 사서를 읽는 곳과 인이 예지신을 닦는 곳과 윗사람을 모시는 곳과 학자를 가르치는 곳과 죽을 먹고 밥을 먹는 곳에서 화두와 맞붙어 버티고 있으면 문득 분별망상의 장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스님은 조주 무자를 화두를 많이 주었거든요. 이 사람한테도 줬는데 님에게는 마치 사람이 도둑을 체포함에 이미 숨어 있는 곳을 알면서도 아직 붙잡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어디에 도둑이 있어? 무가 지금 도둑이 들어있는 곳이라. 근데 무에 도둑이 있는데 그 도둑을 잡아야지 제대로 잡는 거잖아. 어디가 있는 곳만 알면 어떻게 해? 요 남산동에 도둑이 있지 알면은 뭐해? 그거는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서 잡아야 되는데 그 도둑이 있는 곳이 무자 한자라. 무자 하나에 도둑이 있어요.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그랬거든요. 무에 도둑은 우리가 잡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본성이 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자에서 도둑을 잡아라 이 말인 거거든요. 본성을 깨쳐라. 무에 본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구 노인의 집 앞에 있는데 아직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무에 있는데 아직 거기서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거든요. 무가 지금 그 무구 노인의 집이라. 그러니까 무구 노인이 사는 방이 바로 도둑이거든. 잡아보십시오 한번. 도둑이 막 사방팔방에 뛰어다니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라는 게 우리가 막 다양한 책을 읽고 다양한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찰나찰나 한 생각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게 무도 한 생각이잖아요.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 하나 이거나 이게 똑같습니다. 무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무 이거에 있다면 모든 단어에 있고 모든 문장에 있고 모든 그 어떤 그 문장 부호에 있고 모든 그 눈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모든 거에 있어요. 그냥 모든 거에 있어. 그것이 글자 한자에 있고 소리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시야를 넓이 하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밥 먹다가도 문득 통할 수가 있고 그냥 누가 부르는 소리에도 통할 수가 있고 그냥 문득 통할 수가 있어요. 문득. 이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기 전에 이미 있습니다. 이게 뭘까가 이게 아니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이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에서 순간순간 살펴보십시오. 그렇죠? 경서와 사서를 읽는 곳과 인이예지신을 닦는 곳과 윗사람을 모시는 곳과 학자를 가르치는 곳과 죽을 먹고 밥을 먹는 곳에서 화두와 맞붙어 버티고 있으면 문득 분별망상의 장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다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두를 제시했는데 굳이 화두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죽 먹고 물 마시고 항상 이거거든요. 근데 항상 이거니까 문득 여기에서 좀 여기서 뭔가 탁 생각이 탁 쉬어지면 스스로 자명해지겠죠. 화두를 붙들고 있는 것도 뭔가가 한 번 돌아간 것 같아.
그렇죠? 화두를 들 필요가 없이 이미 이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